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음, 도와주고 싶은 친구들이 생겨서 그런 이유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걸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거는 저는 잘 몰랐어요. 이게 좀 많이 알려진 다이어트고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걸 몰랐는데 오늘 동생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유명하다고 사람들이 살 빼려고 많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건 처음에 나온 게 살을 빼려고 나온 게 아니라요. 간질 환자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나온 다이어트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라는 말의 어원 자체도 그렇죠. 식단이라는 명사 형태도 있고 어떠한 시기를 말하는 게 다이어트죠. 그래서 살을 뺀다는 의미만 아니라 먹는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것들을 말하는 게 다이어트예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은 또 누구한테 유효하냐면은 이제 ADD나 ADHD 내지는 자폐성을 가진 그런 아이들에게도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요? 뇌에 어떠한 뭔가가 조금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증상들을 좋게 만드는 데 효과가 있다고 저는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스스로 실행해보지 않으면은 스스로 배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7월 13일이죠.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턱대고 시작을 해봤는데, 역시나 진짜로 시작을 하는 것과 그냥 공부만 하는 거랑은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13일 날은 어제죠. 13일 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정말로 집에 있는 그냥 절대 내가 먹었을 때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더 이상 먹으면 안 될 수치를 근접할 수조차 없을 만큼 조금 먹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원래 익숙하기 때문에 상관없었고요. 점심 식사는 미역국을 원래 아내가 좀 고기 넣고 끓여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두 그릇을 먹었어요. 곡물류는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탄수화물을 완벽히 배제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저녁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밥을 먹을 때 야채를 볶아서 요리를 해 먹길래 저는 그 옆에서 이제 계란을 3개를 해서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한 개 반을 뺏어 먹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오늘은 약간 계산하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다 좀 도움을 좀 받아봤어요. 왜냐면 이게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일반적인 다이어트처럼 칼로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칼로리만 생각해서 이 몇 칼로리를 먹으면 빠진다, 몇 칼로리를 먹으면 찐다 이게 아니라 몇 칼로리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순탄수화물과 순단백질의 양을 정확히 계산해서 1대 2대 7을 탄수화물을 1 정도, 단백질이 2 정도, 그 다음에 지방을 7 정도로 맞춰줘야 되는 식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추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왜냐면 저희가 식품을 먹을 때 그 식품의 칼로리도 잘 모르고 먹는 경우가 허다한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순탄수화물 계산까지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저희는 아마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먹었었을 거예요. 전부 다. 저는 그랬거든요. 적어도. 자, 탄수화물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상추 100g에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어요. 탄수화물이 2.9g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1.3g 들어가 있어요.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추 100g을 먹으면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섭취하는 순탄수화물은 1.6g인 거예요. 2.9에서 1.3을 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람 수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 탄수화물 20g을 채우기 위해서 상추를 1kg 이상 먹어도 된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런 이유로 이걸 계산해서 먹는 게 중요하고 단백질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자신의 체중을 그람으로 바꾼다고 칠게요. 그럼 저는 지금 살이 조금 더 쪘더라고요. 운동도 하고 하면서 80kg까지 올라갔는데 74까지 뺐던 게 근데 제가 지금 이걸 그람수로 바꾸면 80g이 되잖아요. 그럼 저는 단백질을 하루 80g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 단백질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계산이 필요한데 저는 근데 75까지 다시 내릴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75kg에 해당하는 75g만큼을 섭취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법을 보여드리자면은 삼겹살로 예를 들면은 삼겹살은 100g 기준으로 27g의 순 단백질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비율상으로 보면은 75 나누기 27 해보면은 2.77 즉 2.8이 나오겠죠. 라운드업 하면은 근데 이걸 갖다가 2.8 그 답에다 곱하기 100g 기준으로 잡으니까 저는 280g의 삼겹살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단백질 값이 나오겠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방은 이제 10 중에 7 정도를
채우는 게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아요. 오늘 제가 해봤는데, 와, 그 버터를 막 카레를 저녁에 해 먹었는데, 버터를 넣고 또 올리브 오일이 아니라 뭐죠? 아보카도 오일이랑 넣고 했는데, 근데 이게 다 못 찼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이런 좀 다른 방식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사워크림이나 수제 마요네즈 뭐 이런 것들 쓰라고 하는데, 딱히 향이나 맛이 가미된 걸 넣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동생 얘기 들어봤더니 모자란 지방은 헬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들기름 마지막에 그냥 들이마셔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모자르면은. 그렇게 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요. 어차피 먹는데 크게 뭐 기쁨을 갖진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따로 운동을 챙겨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탄수화물 1, 단백질 2, 지방 7의 비율을 맞추도록 한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은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했고요. 둘째 날은 알긴 알았어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근데 이거를 바쁜 와중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전날 미리 식단과 재료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거를 다음날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살을 빼려는 분들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한다고 동생이 얘기를 했는데 약간 저는 거기에 약간 스캡티컬 한 게 약간 좀 회의적인 게 뭐냐면은 이 정도로 부지런하면은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예,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를 택했다는 말씀은 이전에 이미 딴 거를 해보셨을 텐데 내지는 확실한 걸 찾고 있을 텐데 그냥 칼로리만 맞춰도 살은 빠지거든요, 솔직히. 키토까지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키토제닉은 딱히 살 빼는 다이어트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길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영상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영상에도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앱을 하나를 써봤어요. 앱 이름이 뭐였는지 잠시만요.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죠. Fat Secret이라고 되어 있네요, 앱 이름은. 그래서 이 Fat Secret이라는 앱에 도움을 받았고요. 자, 이 앱에 도움을 받았는데 오늘 제 식단입니다. 삼겹살 1인분을 먹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저건 아마 칼로리겠죠. 661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바나나를 하나 먹었고 수박 화채는 아닌데 수박을 그냥 먹었는데 그래서 높게 나왔나? 무튼 그렇습니다. 수박을 조금 조각 수박을 먹었고요. 바나나를 먹었고 삼겹살을 먹었어요. 그리고 닭가슴살 저녁에는 닭가슴살 100g을 200g을 요리해서 안에 100g을 주고 제가 100g을 먹고 버터는 뭐 무염 버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한 10g 정도는 안 썼는데 한 4g 정도 썼거든요. 여기 10g으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코스트코 아보카도 오일을 저 정도 넣은 것 같아요. 2티스푼 정도 넣은 것 같고 코스트코 아보카도 오일 그래요. 한 5티, 한 바퀴 돌렸으니까 5티스푼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뚜기 3분 카레라고 되어 있는데 3분 카레를 한 건 아니고요. 카레가루로 조리를 해서 그냥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남은 칼로리와 소비한 칼로리가 아니라 여기 있는, 보이시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얘는 지금 그램을 다 계산을 해주잖아요. 지방 96g이고 나트륨 제가 아까 그럼 이건 넘은 거네요, 수치가. 저는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75g을 먹었어야 되는데 96을 먹은 거니까 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75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이랑 착각했다. 지방은 맞고요. 단백질은 약간 결핍이네요, 이렇게 되면. 그죠? 지방을 조금 더 먹었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비율이 나오는데 탄수화물이 1, 즉 10%가 나와야 되고 지방이 70이 나와야 되고 단백질이 20이 나와야 되는데 안 맞죠? 단백질은 그나마 맞는데 탄수화물이 12 오버됐어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건 뭐냐면은 저 여기에서 곡류 들어간 거 하나도 없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곡류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나나 한 개랑 수박화채 하나로 탄수화물이 20%를 먹어버린 거예요, 이미. 조금 놀랬습니다. 저는 탄수화물 하면 곡류만 생각하기 때문에 바나나랑 수박화채가 이렇게, 수박화채가 아니라 수박이 이렇게 영향을 크게 줄 줄 몰랐는데 이 부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내일 제대로 먹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 식단을 짜놓고
좀 뭘 먹을지를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정보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 얼려놓고 그냥 해동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해동해서 조리를 바로 해서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알약 있으면 그냥 밥 안 먹고 알약 먹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자, 이 기록은 왜 남기냐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연락 주시면은 당연하게 저는 아이들 돕기 위해서 바로 말씀드릴 것들 말씀드릴 건데 저 또한 이걸 기록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기록을 이렇게 남길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외로 탄수화물 안 들어가서 개운한 맛이 없고 깔끔한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약간 이전에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부족함 없었어요. 지방이 더 만족감을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렵지 않았어요, 전혀. 저는 일단 해보고 있고 제가 이거를 함으로써 머리가 얼마나 더 맑아질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어쨌건 간에 영상은 계속 남기면서 한 두 달 정도를 유지해 볼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켄이었습니다.